유가증권이 뭐죠? 부도 등 나는 거, 부도 등 사유가 되면 투자한 그죠? 유가증권이 뭡니까? 부도 같은 거, 그 다음에 파산 같은 거, 이제 부도등 부도나 파산 난 경우 이런 사유가 있다라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만큼을 유가증권 손상자손으로 이렇게 처리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손실 같은 것들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예외적으로 해주니까 조금 챙겨드렸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꼭.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조금 뭡니까?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 좀 챙겨보이고요. 이 사무실에 비치된 미술품들은요, 500만 원까지는 인정해줘요. 그죠? 500만 원까지는 우리가 고액의 미술품은 안 되고 500까지는 별 정비용 없이 인정해 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대신에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춰야 되죠. 대표이사 혼자 보면 안 된다, 그죠? 보시면 이거 한번 보죠. 출제가 잘 되는 건데 출제 잘 됩니다. 사택 유지비 보죠. 이거는 뭐 소득세법에도 똑같은 규정인데 이거 한번 보죠. 자, 사택 유지비는 그죠? 직원들의 그죠? 주거 안정을 위해서 사택을 지어가지고 혹은 사서 거기에 입주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유지비용이 바로 사택 유지비죠, 그죠? 그럼 이 유지비용은 당연히 뭡니까? 회사의 건물이니까 회사가 여기에 투입하는 금액은요, 당연히 송금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죠. 단 뭐가 돼 있습니까? 단 출자 임원이죠. 출자 임원의 사택 유지비는요, 그죠? 우리 송금 불산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출자 임원의 사택 유지비 송금 불산입 이 말이죠. 단. 이거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소득세법하고 똑같은데요.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사택은 이렇게 아파트 같으면 사택이 뭐 이렇게 조각 내어서 이렇게 한 10평에서 한 20평 내외에 그죠? 아주 작은 거 이렇게 아파트 한 동에 이래서 이렇게 쭉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3명이나 2명 이렇게 해서 배치해서 관리비 정도만 받고 뭡니까? 그냥 공짜로 그죠? 이렇게 입주를 시키는 거가 일반적이죠. 옛날에는 참 좋은 제도였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회사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옆에 사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일이 있으면 누굴 불러요? 그죠? 다른 사람을 껴서 일을 하라 하잖아요. 잔업수당을 주겠다고. 이게 굉장히 뭡니까? 옛날에는 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일과 그죠? 자기의 여가라는 게 구분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회사에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살림을 그죠? 살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뭡니까? 유치원을 세워줘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도 일 시키고 유치원은 누가 그려줘요? 합동 타가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보육교사를 줘서 뭡니까? 아예 그죠? 부모들은 다 자기 공장에 일하게 하고 애는 다 너한테 맡기고 뭐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택을 제 친구 옛날에 사택 사는 애들 좀 많았는데 뭐 좋은 줄 알았지만 뭐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규정은 바로 이거죠. 출자 임원이 뭡니까? 물론 여기에 보면 소액주주 임원은 제외죠. 소액주주란 말은 지분 비율이 1% 미만인이죠. 그런 임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어떤 회사에 가보면 대부분 우리 사주조합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대부분 많습니다. 종업원들한테 애사심을 기르기 위해서 싼 가격으로 주식을 이렇게 사게 하는 거예요. 사게 해서 그러면 보통 저도 옛날에 우리 사주조합 20주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임원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죠? 임원인데 출자 임원이잖아요. 출자한 사람이 되잖아요. 하지만 1% 미만인 사람은요.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우리 사주조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원이 되면 이 사람이 엄청나게 잘 산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출자 임원, 이런 소액주주를 제외한 출자 임원이 여기 들어갈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데 여기서 들어가 살더라 이거죠. 왜 사느냐면 들어가자마자 뭡니까? 이거 공사를 해요. 이렇게 칸막이를 없어요. 이렇게. 그럼 몇 평이 되죠? 40평이 되죠. 여기에 이제 깔아요. 대리석을 깔아요. 그 TV를 3천만 원짜리를 사요. 그리고 별거 뭐 최신식 모든 걸 다 깔합니다. 이 안에 있죠. 몇 억 정도 들어가지고 뭡니까? 전부 다 꾸밉니다. 근데 그 돈은 누구 돈이겠습니까? 회사 돈이죠, 그죠? 자, 이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은요, 이 종업원하고 사택, 종업원 및 소액 주주 임원에 대해서는 사택에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는 뭡니까? 출자 임원의 사택 유지비에 대해서는요,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사택, 그죠? 출자 임원이 있냐 없냐 이거죠. 그다음에 송금물산입 보겠습니다. 송금물산입은 순자산이 감소했지만 송금을 인정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배울 거예요. 탑픽별로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던 자본거래는 수익으로 잡지 않은, 입금으로 잡지 않은 거와 똑같이 뭡니까? 자본거래는 송금으로 잡지 않고요. 그 다음에 쭉 이런 것들은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쭉 이런 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자본거래에 따른 뭐 송금불산입 규정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비교통비, 그죠? 다른 우리 직원들의 여비교통비 인정하는데 누구는 인정을 안 해준다고요? 지배주주. 지배주주의 여비교통비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여비교통비에 보니까 지배주주 홍나리한테 있죠. 당사 업무와 무관한 해외시설비가 있더라. 이거죠. 여기 100만 원 포함되어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출되었다고 본다. 인정 안 한다. 알겠죠? 지배주주가 뭡니까? 뭐 해외 교육을 받는다. 해외 시설을 간다. 인정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전용할, 다른 쪽으로 전용할 위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뭡니까? 원천적으로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럼 참 누구죠? 누구라고 요새 보면 그죠? 있잖아요. K사인가? 아니 뭐 있잖아요. 뭐 항공사 있잖아요. 항공사에 그 사람들은 대단할 거야 아마. 여기 전부 다 뭡니까? 이런 전용한 위험이 다 포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지배주주의 그죠? 여비 및 교육훈련비는 부인하고 소득처분 배당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업무 무관 비용 볼게요. 업무와 아까 전에 제가 송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에 유관성이 있어야 되죠. 업무에 유관한 게 없으면요 다 부인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업무와 관계없는 비용을 뭐 수선비, 유지비 이런 거 있잖아요. 업무와 관계없는 건 다 부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와 관계없는 토지의 재산세 이런 거 다 부인합니다. 다 부인하고 뭐 그죠? 재산세 이런 거 다 비용 처리하는 거 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계없이 사용한 자산의 이자도 뭡니까? 그런 것도 다 부인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에 다 부인하는데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거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업무 무관 지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택 유지비 또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죠.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는 지금 현금 지출하고 단기 비용 처리한 거는요. 유보를 달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토지의 원가에 가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의 원가에 가산하니까 유보를 달아서 자산 증가로 딱 있죠. 표기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비용. 재산세가 붙었잖아요. 그죠? 재산세는 비용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 회사의 법인에 제 업무와 관계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송금물산입하고 뭡니까? 기타 사유 유출로 뭡니까? 국가에 기속되었다고 그냥 처리할 거고, 얘도 업무와 관계없이 토지를 사용하는 인건비 같은 것도 다 부인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기타 사유 유출로 하고 인건비는 상해로 처분한다. 그죠? 비용을 부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인하는 비용은 관련 유지 비용을 부인하는 거예요. 업무와 관계없이 그죠? 사용한 자산에 대해서 그죠? 거기에 파생되는 유지 관리 비용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용 소형차가 여러분 실무에서 좀 중요하고 신유형의 문제에서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죠. 우리 독일차 있잖아요. 비싼 차를 사서 법인의 경비로 뭡니까? 개상하던 관행이 있습니다. 10억짜리 샀어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사전 정리를 하면요. 2년에 상각률이 80%가 돼요. 그러면 10억에 사서 80%를 뜯어 먹으면요. 8억에 20%만 보더라도 뭡니까? 이 법인세를 1억 6천을 뭡니까? 경감되는 이런 그죠? 폐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수입차를 누가 탈까요? 뭐 직원들이 탑니까? 아니고 대부분은 그죠? 회사의 그죠? 대표랄지 이런 사람이 타죠. 근데 대표가 차가 뭡니까? 한 대가 아니고 몇 대를 사죠, 그죠? 갑자기 뭡니까? 10억짜리 그죠? 마이바흐를 샀다. 그 지가 타고 다닌다. 그래서 또 한 대를 더 사요. 그죠? 뭐 벤틀리랄지 이런 명차를 하나 샀다. 알고 보니까 그 차는요, 자기 와이프가 타고 다니고 또 하나 더 샀다. 그죠? 그럼 자기 아들이 타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있죠. 실제 사용은 가족들이 하고 경비는 뭡니까? 과도한 경비를 법인에다가 계상하는 관행 때문에 그죠? 우리 법에서는 2016년도에 다른 거를 제재하는 게 아니고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만 뭡니까? 좀 그죠? 결단을 내렸는데 칼을 뺐어요. 근데 그 내용을 곰곰이 보니까 뺐는데 뭔가 크게 이루지는 못하고 뭡니까? 조금 이렇게 하고 그죠? 좀 많은 듯한 그런 뭐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우리 개별 소비자 과세대상 승용차를 얘기하고요. 승합차, 화물차 이런 것들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렌트카 업체 있죠. 택시회사, 경차 이런 건 다 제외되는 개념입니다. 렌트카 회사라든지 택시 회사는요. 그래서 이 개별 소비자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는 그 영업용으로 사용하니까 매입세 공제받고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제외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법인에서 사용하는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 경차 아닌 거, 뭐 그런 걸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업무 승용차의 관련 비용이 바로 차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가장 크죠. 그죠? 그리고 뭔가 들어가는 이쪽 비용 있잖아요. 관련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도를 줘서 제재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아까 신고 조정이라 했죠. 그러니까 결산서에 그 금액을 뭡니까? 계상해야지 비용을 인정받는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서 있죠. 자기가 뭡니까? 하고 싶을 때 하는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뭡니까? 5년 정액으로 뭡니까? 강제상각합니다. 왜 5년 정액이냐면 정률 4년 때리면 2년 동안에 80%를 깎아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못 해주겠다. 그래서 5년 동안 똑같은 금액만 상각하도록 합니다. 그럼 10억 주고 샀으니까 5년이면 얼마입니까? 2억씩 비용한다? 인정 안 하겠다. 그죠? 얼마만 인정한다고요? 나중에 800만 원밖에 인정 안 해요. 그럼 58이 얼마입니까? 5년 강제상각이니까. 4천만 원쯤 되죠. 그죠? 4천만 원 되는 승용차 이하를 뭡니까? 업무에 사용한다고 보겠다. 세법은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럼 4천만 원 이하의 승용차를 보니까 찾아봤어요. 한 그랜저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에쿠스는 안 되고 그랜저 정도가 4천 정도 해요. 그러니까 뭐 소나타나 이런 차 있죠. 그랜저. 뭐 이런 차를 업무용으로 타는 건 인정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일단 가족이 타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걸 먼저 강제합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게끔 해요. 임직원 전용에 가입 안 하면요. 여기에 유관되는 경비를 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바로 고액의 자동차를 사서 가족이 전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일단 먼저 임직원들이 타는 전용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에 가입 안 하면요. 사고 나면 거기에 임직원이 아닌 자가 운전하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뭡니까? 임직원만이 탈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한 거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는데 이거는 뭡니까? 운행기록부라고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운행기록부를 쓰면 그죠? 1,000만 원을 넘길 수 있고 1,000만 원까지만 받아 먹으려면 즉 경비로 뭡니까? 200만 원만 받아 먹으려 하면 상각비가 800을 받아 먹을 수도 있고 못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죠. 한도니까. 경비로서 200만 받아 먹으려면 운행기록부 안 써도 돼요. 근데 더 이상 받아 먹으려면요. 자기의 운행기록부를 사용해서 운행거리에서 업무에 사용한 있죠. 비율을 기록해서 경비로 인정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죠. 그죠? 운행기록부 있나요?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뭐 주행거리 출퇴근은 얼마였냐.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러분들 국세청의 예시 규정이잖아요. 예시 서식인데 이거를 처음 보는 분은 없겠죠? 예, 법인에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갖춰야 됩니다. 갖춰가지고 이렇게 딱, 그죠? 점거력을 가져야 될 거고, 한 번쯤은 볼 거라고 봐요. 세무조사 때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10억짜리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죠? 10억짜리를 원가를 계산을 했으면 한 1년에 있죠. 정액법으로 때려버리면 회사가 계산한 금액하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금액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회사가 계산한 건 10억짜리를 하면 800이 있는가? 10억짜리를 그죠? 5년 정액으로 하면 2억씩 계산했을 거고, 회사 계산하고. 세법의 한도는요. 800만 인정해 줬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있죠. 뭐 1억 9천 얼마야? 200만 원은 뭐야? 다 부인되는 거 아닙니까? 경비를 해봤자. 그럼 그런 것들이 뭡니까? 유보로 계산되었다가 없어지냐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주 좀 찝찝해요. 그죠? 그래서 예, 이렇게 업무용 수용자에 그죠? 초과예금 부인하고 나중에 뭡니까? 그죠? 여기 10년이 되는 있죠. 여기입니다. 업무용 수용자가 처분한 날로부터 언제? 처분하고 10년이 경과된 있죠. 속하는 사업료인데 모두 뭡니까? 부인된 금액을 다 송금 산입해주는. 칼은 열심히 뺐는데 뭡니까? 끝에는 뭐예요? 부인한 금액을 다 뭡니까? 대신에 이제 10년이 지나야 되니까. 그죠? 5년 쓰고 10년이 처분한 날부터 10년이니까 약 5년 쓰고 처분했다 하면 그럼 15년 후에 사실 15년 정도에 뭡니까? 세금을 나눠서 내는 그죠? 당장 그죠? 결론이 그렇게 돼요. 그 조금 그죠? 허망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일단 우리 법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쉬었다가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